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어령 선생님 덕에 우리가 참 공부를 조금 더 깊이 넓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멋쟁이 이어령 선생님, 제7 원행지 보살이까지는 성취하신 분, 그러나 안타깝게 제8 부동지를 앞두고 하늘의 부름을 받으시어 득도 과제를 다음 생으로 갖고 가시며 환지본처하신 우리 이어령 선생님. 이어령 선생님 덕에 우리 공부를 좀 깊이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서 다는 못할 것 같고요. 다는 못할 것 같고 아무튼 그래도 기본적으로 앞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 십지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그 다음에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여기까지는 가신 분. 이거를 난승지를 참 어떻게 통과하셨나? 그야말로 참 어려운데 난승지는 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으로 아주 쉽게 넘어가셨더라고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판단 이성 비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넘어가셨더라고요. 네, 제 기준입니다. 뭐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보시면 불공성취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실제품, 이 법계의 실제 그 불공성취불을 하는 건데, 지금 진성 공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불공성품을 하는 건데, 보르부드르 북쪽면에 계신 부처님이 이런 수인을 하고 계신 분이 불공성취불이시죠. 아모가 시티 부다. 암호가 확실한, 헛되지 않은, 공하지 않은 불공. 시띠는 성취.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르부드르 북쪽에 계신 부처님 수인이죠. 우리가 지금 금강산매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금강산매경 실상세계의 무상, 우리 눈에는 굉장히 많은 상이 잡히지만 그 상이 실체가 없다는 무상, 그리고 태어났고 죽고 한다지만 태어남이 없는 무생, 무상과 무생을 체득하면 본각의 이익을 갖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상이 금강산매경 2품, 무생이 3품, 본각의 이익이 4품. 그래서 실제 세계에 들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5품이죠. 진리의 본질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공통 원인을 깨달아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면 이거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면 자신이 가졌던 생각의 지도,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면 그동안 자기를 불안하게 했던 모든 생각의 진실을 알게 되고 자기의 생각의 체계, 생각의 지도를 믿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부족하다, 필요하다라는 환상은 사라지고 항상 부유한 부자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생태계 공부하는 모토죠. 그래서 이제 이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아무런 두려운 마음도 없는 상태. 그 평화롭고 당당한 가슴. 이게 이제 참 10년간 회원님들과 공부했던 건데 이제 올해 이제 다 그걸 해야죠. 그래서 금강산매경 말씀드렸지만 제 2품에서 해탈보살이 무상법, 상이 없음. 제 3품에서 쉬망보살이 무생행품.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 5품에는 본각의 이익인데 무주보살품. 그리고 반야심경에 사리자가 나오는 진성공품. 여기다 빨간 표시해 놓은 거는요.
그래도 이어령 선생님이 이 진성공, 반야심경의 공 여기까지는 당신의 사유의 힘으로 그리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으로 여기까지는 맛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열애장 이거부터는 법화 화엄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이건 다음 생으로 아마 미루시지 않았나. 이번 생에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보가 부족하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부를 그냥 우리끼리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허공에다 기와집 짓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이혜령 선생님이 남기신 책하고 또 그걸 정리해서 이번에 이제 기자분이 해주신 거를 보게 되면 아주 우리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먼저 이혜령 선생님 기자 이제 이게 1월 1일에 이제 나온 건데 선한 인간이 이긴다는 것 믿으라. 이거는 이제 넥스트.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에 이제 선한 인간이 결국은 이긴다라는 것. 이거 믿어야 된다. 이제 뭐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이 기사에 정말 공부할 게 많아요. 제가 근데 시간이 벌써 6분 넘었고 끄트머리에 그걸 해야 되니까. 네, 보죠. 지난해 11월 삶과 죽음에 대한 빛나는 대화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은 이어령 선생의 특별한 죽음 수업이었다. 나는 1년여의 시간 동안 평창동을 방문하며 그의 지적 여정을 인터뷰로 기록했다. 그의 책에서 죽음이란 어떤 상태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관찰하고 온몸으로 감각화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는 책에서 소크라테스도 이랬죠. 죽을 때 이 말을 한 거죠. 죽음이란 어떤 상태며 어디로 가는 것을 관찰하고 온몸으로 감각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육체의 물기가 빠져나갈수록 그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펄떡거리며 생생하게 죽음을 헤엄쳐 다녔다. 일상에서 느끼는 죽음의 불안, 그것은 주머니에 깨진 유리 조각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다거나 일상에서 느끼는 죽음의 불안은 까칠까칠한 거죠, 그죠? 주머니에 깨진 유리 조각을 넣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있던 곳으로의 귀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서 죽음은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그만 놀고 들어와라라는 소리와 같다라고도 했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동물원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내게 덤벼드는 기분이라는 말로 척추신경으로 재워오는 공포도 숨기지 않았다.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나면은 이건 뭐 외국 가는 것보다도 더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니까 그렇죠. 태양의 고도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이 바뀌듯 이어령 선생의 죽음의 감각과 그것을 대면하고 초월하고자 하는 지성의 모습은 계속 바뀌어 갔다. 이어령은 밤마다 어둠의 시침과 통증의 분침으로 압박해 오는 죽음의 시간과 팔씨름 내기를 했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으로 사유는 깊어졌다. 컵 하나로 마인드와 보디와 스피릿, 마인드,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설명하며 컵이 깨지고 물이 담긴 컵이 깨지고 그 안에 담긴 물이 쏟아져도 컵이 생길 때 만들어진 원래의 빈 공간은 우주에 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우리를 위로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건 컵이 깨지는 것과 같죠. 그러면서 모든 욕망 같은 것도 거기서 담긴 물이 밖으로 쏟아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어떤 소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도 컵이 생길 때, 우리의 육체가 생길 때, 몸이 생길 때 그 공간은 우주에 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 영성의 체를 얘기한 거죠. 영혼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 자꾸 마인드를 비우고 하늘의 별을 보라. 빈 찻잔 같은 몸으로 매일 새빛을 받아 마시며 살라고. 요즘 우리말로는 공예나죠. 제가 그래서 공예나에 몸을 만들어 드린 거죠. 빈 찻잔 같은 몸으로 뭐든지 채울 수 있잖아요. 그 공예나에다가는 매일 새빛을
받아 마시고 살라고. 비어있는 중심인 배꼽. 여기 이제 비어있는 중심인 배꼽이 타인과의 관계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카오스의 형상. 카오스의 형상인 귀의 신비. 반연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눈에 보고 하는 거는 마치 비가 내리듯이 우리한테 그냥 내리는 거다. 우리가 숨을 세상 일은 그 이건희 회장님이 이상에서 2번 읽으셨다는 책도 결국은 언어만 다르지 다른 거지 타력이라는 거잖아요. 숨을 우리가 쉬냐고요. 숨 떨어지면 죽는데 숨을 우리가 쉬냐고요. 숨 내가 쉬어야지 하고 쉬시는 분 계세요? 쉬어지는 거죠. 인간의 몸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숨이 쉬어지는 수동태인데 어떻게 생각은 네가 한다고 생각하느냐. 혈액순환, 숨, 혈액이 돌려지는 것이고 숨이 쉬어지는 것이고 하는 것처럼 생각도 수동태라는 거죠. 귀에 들려오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어있는 중심인 뭐 차크라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3번 차크라 뭐 4번 차크라 있죠. 3번 차크라죠. 배꼽. 비어있는 중심인 배꼽과 카우스의 형상인 귀의 신비를 잊지 말라고 우리를 다독였다. 이혜령 선생님이 코로나 오미크론의 변이와 갑작스러운 강추위로 겨울의 시름이 깊어질수록 이혜령의 병세도 깊어졌다. 집에서 죽음을 맞기를 원하는 그의 의지대로 의료용 침대가 집으로 들어왔고 담요를 덮고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누워있는 시간조차 신문사 칼럼과 이어령 인터뷰 선집을 마무리하기 위해 구슬하고 교정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어느 날 새벽 나는 그의 문자를 받고 잠을 깼다. 그런데 시계가 4시 44분이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 일본 출판에 관련한 조언과 함께 몇 마디 말이 덧붙여져 있었다. 나는 늘 밤을 부엉이처럼 뜬 눈으로 지새요. 이젠 어둠과 팔씨름을 해도 초저녁에 져요. 빛나던 단추를 모두 뜯긴 패전 장군의 군복 같은 수의를 입어야죠. 하지만 성냥팔이 소녀처럼 얼어 죽어도 그 입술에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을 겁니다. 글쟁이답게 말씀하셨네요. 멋진 글쟁이 어른이시죠. 스마트폰 액정의 밝음에 무엇보다도 이어령 선생의 지각의 밝음에 눈이 부셨다. 그리하여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한 상태로 올해 2020년 새해를 맞는 독자들에게 그의 지혜가 한 번 더 전달된다면 세뱃돈 받는 것처럼 한 해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더욱 깊어지고 쉬워진 이어령과의 또 한 번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예, 동안고 잘 끝내시고 양력으로 이제 뭐 내일 모레 3월 30일 날이고 정말 세뱃돈 받는 것보다 한 해를 더 든든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혜령 선생님 이 공부로 라스트의 수세에 넥스트의 공세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계절이 음세를 모르고 이어진 선생님의 마지막엔 늘 새로운 놀라움이 자리합니다. 나는 마지막이라는 말이 참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 75살은 된다고. 마지막이라는 게 없죠. 생멸은 넘어섰죠, 이분은. 아직도 꿈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생기면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죠. 연세가 되면 뭐 죽을 날짜 받아놓은 거니까요. 누구나. 60 넘으면 다 마찬가지죠, 뭐. 많은 분의 부탁으로 마지막이 끊어질 듯 이어지지만 나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매번 최상의 힘을 냅니다. 복부암이 깊어지는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하며 그는 개 한 마리가 여기저기 갯벌을 헤집고 다니는 것과 같다 했다. 그럴수록 그의 생각의 텍스처 또한 썰물과 밀물 사이의 갯벌처럼 변해갔다. 그렇죠. 이 생각이라는 게 자기가 왔다가 생각이 자기가 가고 그래요. 빗물처럼. 그의 사유의 밭에서 매일 새 것의 지혜가 움트고 발굴되었다. 우리 왜 파이 하시는 분 파이 브라우저라는 거 있잖아요. 그 브라우저가 움트다 아니에요. 새싹. 파이 브라우저 할 때 움트고 그래서 파이 애들은 참 이름도 잘 진다. 뭐 다 쓰는 거지만 이거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컵 하나를 가지고 육체와 마음과 영성에 대해서 설명했죠. 우주와 나의 거리가 거리에 당겨진 것 같은 흥분감에 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었어요 하니까 하하 지금까지 유명한 철학자의 말은 다 어려워요. 어렵게 얘기해야 그 사람 이름이 오래 남거든. 음식 먹고 체해야 뭘 먹었는지 생각하지. 그래서 스님들이 일부러 그렇게 어렵게 하나?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소화 잘 되면 뭐 먹었는지 기억이나 해요. 그래도 내가 다시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기 컵이 있죠? 이게 육체예요. 죽음이 뭔가? 이 컵이 깨지는 거예요. 유리 그릇이 깨지고 도자기가 깨지듯 내 몸이 깨지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담겨져 있던 내 욕망도 감정도 다 컵 안에 있는 물처럼 쏟아져 나와요. 출세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돈 벌고 싶은 그 마음도 다 없어져요. 안 사라지는 게 있어요. 원래 컵 안에 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육지보살은 넘어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를 자기 삶에 적용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비어있던 컵의 공간, 그게 은하수까지 닿는 스피릿 영성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컵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게요. 컵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를 불교에서는 굉장히 상세히 설명했죠. 저 빈 공간에 대한 설명이 대력보살이 나오는 입실 제품이에요. 여기에 불공성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제 5지에. 6지에 이제 반야심경에 이 진성공이 나오는 거예요. 6지에 진성공이 나오는 거죠. 설명드릴게요. 영성은 갖고 태어나는 겁니까? 그럼요. 불성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불성. 원래 컵은 비어 있잖아. 거기에 뜨거운 물이 당기고 차가운 물이 당기는 거죠. 말을 배우기 전, 세상의 욕망에 들어오기 전, 3살 핏덩이 속에 살아 움시던 생명. 말을 배우기 전, 세상의 욕망에 들어오기 전이 뭐예요? 부모 미생전이잖아요. 어머니 자궁 안에 웅크리고 있을 때의 허공. 그 공간은 우주의 빅뱅까지 닿아 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나라는 컵 안에 존재했던 공간은 나라는 컵 안에 존재했던 공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게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성, 불성, 성품, 우주에 충만한 생명의 질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말은 태어나게 하지만 자신도 두렵다고 했다. 죽음 앞에서 식은땀 안 흘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만 죽어도 영성의 세계를 갖고 간다. 그게 나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성의 컵 안이 빈 부분이라면 공간이 문제로군요.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고요. 이건 기자 양반이 좀 몰라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공간의 문제로군요. 인터뷰도 그렇습니다. 공간의 문제죠. 내 안에 내가 들어와 섞이는 곳이고 내 생각을 뚫고 너의 말이 진격해 오는 거죠. 참 맞다. 참 맞네요. 그죠? 대화라는 것도.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자기 생각은 다 알고 얘기해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 뭐 할 말이 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공간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말이 들어올 공간을 안 만들어두고 하고 싶은 말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엄마 아버지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75살까지는 가셨어요. 대화는 함께 낳는 거예요. 초대해서 함께 낳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생각은 개인이 했더라도 반드시 함께 만든 겁니다. 사람이건 별빛이건 바람이건 걷다가 처음 보는 노인의 얼굴이건 그 순간 어떤 각이 생하고 그들과 조응하면서 나의 단어와 발상이 만들어져요. 오늘날 청년의 언어가 나에게는 새로운 생각을 전해줍니다. 이거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했던 말인데 이혜령 선생님은 요즘 멍 때린다는 말 하죠. 우리 때도 많이 했는데 과거에 나는 청중들이 내 앞에서 멍 때리면 신이 나서 강연을 했어요. 완전히 내 말에 흡수된 상태거든. 멍한 상태가 뭐예요? 서양에서는 엑스타시 황홀경이죠. 그런데 요즘에 멍 때린다는
이어령 선생의 멍 때리는다라는 것은 황홀감이나 엑스터시가 아니라 내려놓음, 판단 중지, put it down, let it go, 계산 스톱, 멍 때린다.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니 생각을 멈추기 위해 자기 방어의 기제로 쓰는 게 요즘의 멍 때리기야. 요즘 멍 때리기. 요즘 아이들이 멍 때리기가 자기만의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애들은 우리랑 다른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소위 중위 대위나 하다가 오내고 요즘 10세, 15세까지는 저쪽 세상에서 원스타, 투스타 장군하다 온 애들이고 지금 30대 중반, 40대, 50대는 소령, 대령, 중령하다 온 애들이니까요. 지금 메타버스니 뭐 코인이니 뭐 가상현실이니 디지털이니 핸드폰이니 벌써 다루고 만지고 접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거 막 소위 대위 중위 출신들 이거 뭐 1등병 2등병 땅개 출신들은 막 핸드폰만 보면 버들버들버들 떨잖아요. 바이러스 걸린다고 막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근데 뭐 요즘 애들은 그냥 뭐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거기에 영어로 돼 있건 프로로 돼 있건 다 높은 애들이에요. 걔네들. 그런 애들이 요즘 노땅 꼰대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진공 상태를 만든다라는 거죠. 아주 훌륭한 애들이야. 근데요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이 여기까지만 하고 또 제가 이어서 그러면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